네, 앞서 보셨듯이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을 마쳤는데요. 인터넷뱅크가 내년 하반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소비자와 은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새는 은행 지점에 직접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기존 은행들의 그 인터넷 뱅킹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은행 가장 큰 차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만으로 예금 대출 등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에 가서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입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고 화상통화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으면 계좌를 열 수가 있습니다. 또 영업시간도 기존 은행이 평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중금리 대출 제공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 기존 인터넷 뱅킹과는 다른 여러 차별화 서비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기존 은행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업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 이번 인터넷은행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 은행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우선 다음 달에 신한은행은 써니뱅크, KB하나은행은 원큐뱅크, 그리고 농협은행은 NH디지털뱅크라는 모바일뱅크 브랜드를 각각 출시합니다. 또 부산은행도 롯데그룹과 협력해서 금융과 유통을 결합한 비뱅크를 내년 초에 선보입니다. 또 시중은행들은 인력 부문이나 조직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인터넷은행이 인건비나 지점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마켓시어를 늘려가게 되면 기존 은행들도 역시 효율 경영을 위해서 은행 조직을 슬림화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장밋빛 전망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카카오뱅크는 모두 11개 회사가 3천억 원을, 그리고 K뱅크는 모두 21개사가 2,500억 원을 초기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할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이 비용을 회수하고 나서 이익을 내는 데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IT시설 구축 등의 많은 자본금이 들어가는 데다가 초기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거액의 예금 유치가 쉽지 않고 중금리 대출 시장 공략 등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 은행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네, 그런데 법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행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 카카오 지분이 10%고요. 그리고 의결권은 4%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무늬만 카카오은행이 된 모양새인데요. 이런 구조는 비금융 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와 의결권을 제한한 은산분리 원칙 때문입니다. 현재 비금융 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는 1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금융개혁을 목표로 하는 이번 인터넷은행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산법이 통과가 된다면 카카오가 최대 주주고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2대 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요.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인 빅데이터 활용에도 좀 걸림돌이 있는데요. 인터넷은행 사업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이것들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일일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은행과 카드, 증권과 보험 등 고객의 금융정보 자산을 이용하는 것도 기존 금융기관들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해외에서는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야 인터넷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터넷은행 사업이 벌써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참고하면 또 앞으로 인터넷은행 전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20년 전부터 이 인터넷은행이 도입이 됐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은행들이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연평균 32%의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점포와 종이 통장이 없는 저비용 구조로 가격 혁신을 일으킨 것이 일본 인터넷은행의 성공 요인인데요. 주력 상품은 고금리 예금이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일반 시중은행의 1년짜리 예금 금리는 연 0.025%였지만요. 인터넷은행 금리는 연 0.09%에서 0.2%로 일반 은행의 최대 8배에 달했습니다. 출범 7년 만에 고객 30만 명을 모은 독일의 피도르 은행의 경우에도 1분 안에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199유로를 6개월간 대출해주는 이멀저시론의 경우에 대출 절차가 60초 안에 끝납니다. 이외에도 프랑스 헬로뱅크, 미국 찰스 슈왑 은행 등 낮은 수수료와 높은 이율, 그리고 편의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자금을 흡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차별화를 위해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가도 좀 들썩였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넷뱅크 관련주들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네, 인터넷은행 첫 사업자로 선정된 K뱅크와 한국 카카오은행의 경우에는요, 주가가 급등했고요. 반면에 고배를 마신 아이뱅크 컨소시엄 관련주들은 울상을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카카오는 3.88% 오른 채 마감했고요. 카카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코나아이는 5.79%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한국금융지주는 6% 폭등하면서 장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0.18%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K뱅크를 이끄는 KT도 0.5% 상승했고요. KG이니시스가 2.8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6% 내렸고요. 인터파크 홀딩스는 14%나 급락했습니다. 아이뱅크 컨소시엄에 포함된 SK텔레콤과 NH투자증권 등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은행권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은행업종은 1.49% 하락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KB금융과 우리은행도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DGB 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렸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가 선정됐는데요. 향후 소비자와 또 금융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